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신미승입니다. 마른 비만은 왜 위험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 신미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른 비만은 왜 위험한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마른 비만이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고 마른 비만 탈출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비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이런 체형을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날씬해지기를 바랍니다. 마른 비만은 이렇게 이상적인 몸매에 배만 볼록 나온 경우로 이해하시면 가장 기억하기 좋습니다. 사실 이 볼록 나온 배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내장 지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 왜 내장 지방이 잘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음식이 장 안에 들어오면 그 영양분은 내장 점막에서 흡수되고 점막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수송됩니다. 내장 점막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흡수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영양분, 특히 지방을 쫙 빨아들이고 이런 지방들이 수송로를 타고 가다가 가장 가까운 장점막 근처 내장, 장간막 이런 곳에 우선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빨리 늘어나고 배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은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먼저 쓰고 나중에 내장 지방의 에너지를 쓰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내장 지방이 한번 쌓이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만 측정법은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키와 체중만 가지고 하는 계산법이어서 그 체중이 근육에서 온 것인지 지방에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 허리둘레 측정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육과 지방의 전기 전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생체 전기 저항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방사선이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검사법이나 복부 지방 CT를 이용해서 직접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허리둘레 측정과 생체 전기 저항 분석인데 병원이 아니어도 보건소나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체지방 분석 기계를 이용합니다. 마른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면서 남성 성인의 경우 체지방률 25% 이상이고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 30% 이상이고 허리둘레 85cm 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이 상향되어서 남성은 체지방률 27% 이상, 근육량이 체표 면적당 7.26kg 이하, 여성은 체지방률 38% 이상, 근육량이 체표 면적당 5.45kg 이하인 경우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해서 최근 10년간 복부비만 유병률을 분석했는데 남녀공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남성에서 크게 증가해서 2018년 기준 28.1%가 복부비만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복부비만이 증가하고 65세가 넘으면 여성의 복부비만율은 37%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물론 여기서 분석된 복부비만이 마른 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말라 보여도 비만의 원칙을 따르고 체력이 약하고 대사질환을 잘 일으키기 때문인데 무엇보다도 사람을 방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비만의 원칙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비만을 만성, 진행성, 재발성, 치료 가능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신경행동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 조직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비정상 지방 덩어리들이 활동하면서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불리한 대사, 생체 역학 및 심리사회적 건강 상태를 초래합니다. 같은 체중이면서 내장 지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어진 상태여서 체력이 약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지치고 운동에 대한 의욕이 적어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근육량은 줄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마른 비만은 대사질환을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고혈당, 복부 비만, 고혈압,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이렇게 5가지 중 3가지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0년 팩트시트에서 보면 65세 이상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비만보다 복부 비만에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더 높고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 유병률도 65세가 넘으면 크게 증가하는데 복부 비만에서 유병률이 더 높습니다. 고지혈증 또한 65세 이상이면서 복부 비만일 때 유병률이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고지혈증이 더 많이 관찰됩니다. 심장대사증후군학회에서 발표한 팩트시트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30세 이상에서는 약 3분의 1이 대사증후군이고 65세 이상에서는 45%가 대사증후군입니다. 정리하면 마른 비만인 사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마른 비만인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마른 비만의 많은 내장지방은 기능 이상의 지방 조직을 양산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 내당능 장애, 고중성지방 혈증, 염증 인자들의 증가, 동맥경화, 혈전이 잘 생기는 환경 조성, 내장 지방 제거율 감소, 엉뚱한 곳의 지방 침착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이 대사장애, 대사증후군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암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석 자료를 보아도 복부 비만에서 심근경색이 더 많았고 특히 고령에서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허혈성 뇌졸중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암의 유병률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노인 남성, 복부 비만에서 더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비만은 사람을 방심하게 합니다. 눈에 띄게 비만 상태이면 본인도 주의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말려주는데 마른 비만의 경우 내장 지방은 많지만 정상 체중이거나 말라 보이기 때문에 식사요법이나 운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실천도 잘 안 해서 상태를 방치하게 됩니다. 물론 비만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른 비만까지 가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허리둘레를 5cm만 줄여도 사망률이 9% 감소한다는 복부 비만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마른 비만이 잘 생기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영양 불균형과 운동 부족입니다. 반복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도 한몫합니다. 기초 대사량보다 낮은 저칼로리 식사를 이용한 다이어트는 체중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체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줄여서 에너지 소모량을 줄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량은 줄고 기초 대사량은 낮아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 후 평소 섭취하던 칼로리를 먹더라도 에너지 소비 비율이 낮아서 내장 지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체중은 정상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체지방률이 정상보다 높은 마른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몰아먹는 식사도 문제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대사를 점점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복이 길어지면 배고픔이 심해서 폭식으로 이어지는데 에너지 대사가 낮아진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면 체지방 증가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이 축소되고 이는 전체적인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체지방이 증가되는 마른 비만을 유발합니다. 지나친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단은 단백질 섭취 부족을 유도해서 근육 생성을 감소시키고 근육량 저하를 초래합니다. 근육량 저하는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년기가 되면
노화에 따른 근육 약화도 있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되고 피로도가 증가해서 활동량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면서 지방이 축적되는 마른 비만이 잘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다른 요인들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에서 탈출하는 해법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적당한 칼로리의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열량을 갑자기 지나치게 줄이면 체내 지방 저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적합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려서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전곡류, 채소, 해조류는 내장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 마른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포만감을 유지하고 공복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적당량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안주와 야식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겹살이나 프라이드 치킨 등 대부분의 안주나 야식들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술과 함께 먹거나 또 늦은 시각에 섭취한 열량은 주로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야식과 음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적당한 운동이 마른 비만 탈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증가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호르몬 반응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산책, 계단 걷기 등 생활생활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약화, 운동량 감소, 활동량 저하로 에너지 소모량이 감소합니다. 소모되지 않는 열량은 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그래서 노인층에서 마른 비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결식 및 폭식,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마른 비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이 과체중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인 사람 대부분은 내장지방형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지방률, 허리둘레, 근육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마른 비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른 비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